오늘은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많은 부모님들께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자식들의 무시하는 태도나 말투로 상처받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떨 때 상처받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위로하고 공감해 주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오랫동안 자식들의 차가운 태도에 속상해하며 지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한마디를 했더니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5년 된 주부예요.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큰아들은 33세 결혼해서 아파트를 얻어 따로 살고 있고 둘째 딸은 30살인데 아직 미혼이지만 직장 때문에 집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독립해서 뿌듯했어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딸도 공무원이 되어서 든든한 직장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자식들 교육비며 용돈이며 들어간 돈이 1억은 좋게 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준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인가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조언을 하면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제는 엄마는 뭘 모른다니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그건 옛날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자기 생각이 생긴 거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더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큰아들이나 딸이나 엄마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을 짓거나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딴 데로 돌려버려요. 마치 제가 말 참견하는 귀찮은 할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끔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딴 얘기를 시작해버려요. 며느리와 딸이 언니 요즘 어떤 화장품 써요? 야, 그거 저도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저는 그냥 혼자 앉아서 듣고만 있게 되죠.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나? 하며 자책하게 됐어요. 처음엔 애들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가족 안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작년 추석 때였어요. 평소처럼 명절 준비를 하느라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전도 붙이고 나물도 무치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손목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면서 자식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기꺼이 했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혼자 요리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냥 자랑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맛있게 먹네요. 이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사 먹으면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고생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마도 힘들고. 며느리도 바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은 다 간편하게 사다 먹어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옛날 방식이고 불필요한 고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장 보러 다니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만든 음식들이 그냥 배달시켜도 되는 그런 것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딸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엄마, 진짜 요즘은 다 배달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고요 했어요. 저는 그저 그래.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그게 그렇게 구식이고 쓸데없는 일이었나. 그뿐만 아니었어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이런 운동이 좋대 하면 엄마, 그런 TV 프로그램은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의학 정보를 찾아봐야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말들을 다 부정해버려요. 그날 밤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여보 애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말은 다 틀렸고 내가 아는 건 다 옛날 얘기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됐지? 남편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 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정말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구식이고
쓸모없는 걸까? 내가 평생 살면서 겪고 배운 것들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걸까?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며칠 후 딸과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을 때도 그랬어요. 딸이 새 코트를 고르고 있는데 제가 이 색깔이 예쁘네.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했더니 딸이 엄마 취향은 정말 하면서 고개를 흔들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매장 직원한테 저희 어머니 취향은 좀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어요. 마치 제가 패션을 전혀 모르는 촌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죠. 매장 직원도 저를 쳐다보면서 네 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옷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뒤에 서서 딸이 옷을 고르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카페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은 자기 친구들하고는 신나게 카카오톡 하면서 웃다가 제가 요즘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내냐, 새로 들어온 동료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네 그냥 똑같죠, 별일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 대답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보면서 친구들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가끔 친구한테서 온 사진을 보고 혼자 웃기도 하고 뭔가 재밌는 얘기가 있나 보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답장을 보내기도 해요. 저는 그냥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딸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재미없고 시시한 존재가 되었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큰아들과의 관계는 더 심했어요. 가끔 전화를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해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 바쁘거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려요. 정작 나중에라던 전화는 오지 않고 제가 며칠 뒤에 다시 전화하면 깜빡했네요. 요즘 너무 바빠서 이런 식의 변명만 늘어놓아요. 주말에 가족들과 만나자고 해도 엄마,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만나요 하면서 계속 미뤄요. 그러다가 정말 가끔씩 시간이 날 때 얼굴을 비추면 그마저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아내와 아이 얘기만 해요. 점점 제가 자식들에게 귀찮은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전화를 걸어도 빨리 끊고 싶어하고 만나도 빨리 헤어지려고 하고 제가 하는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면받는 사람이 됐지? 나는 그저 자식들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날들이 몇 개월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어느 날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새치투성이에 얼굴은 지치고 늙어 보였고 입고 있는 옷도 몇 년 전에 산 낡고 색이 바램목 늘어난 티였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자식들 눈에는 정말 늙고 구식인 엄마로 보이겠구나.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온통 자식들한테만 신경을 쓰며 살았구나. 자식들 대학교 보내느라 적금을 깨고 자식들 취업 준비 도와주느라 학원비 대주고 결혼자금 마련해 주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리고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도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에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하면서 자식들 걱정만 했어요. 혹시나 돈이 부족할까 봐 제가 쓸 돈도 아껴가면서 말이에요. 미용실 가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새치 염색을 몇 달에 한 번씩만 했고 옷도 제대로 사 입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서 뭘 꾸미냐, 그 돈이면 자식들한테 용돈이라도 더 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살았죠.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오로지 자식들에게만 쏠려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은 먹었을까?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에 휩싸여서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런데 자식들 반응을 보니까 제가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전화 받을 때마다 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엄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빨리 끊으려고 하거나 그때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구나. 내가 나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고 내 삶을 소홀히 하니까 자식들도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구나. 생각해보니 그동안 저는 엄마라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자신만의 취미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오로지 자식들 챙기는 것만이 제 전부였죠. 자식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의 삶이 있어요. 더 이상 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예전 그 엄마 역할에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은 이미 독립했는데 저 혼자서만 계속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해.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바꿔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외모부터 바꾸는 것이었어요. 미용실에 가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염색을 받았어요. 그동안 집에서 셀프로 대충 하거나 몇 달에 한 번씩 싼 미용실에서 급하게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괜찮은 곳에서 정성스럽게 받았어요. 미용사 선생님이 어머님 이런 색깔로 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세요 하며 추천해 주신 색으로 염색하고 머리도 요즘 스타일로 자르고 펌도 살짝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몇 살은 젊어 보이고 뭔가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소홀히 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옷도 몇 벌 새로 샀어요. 그동안 자식들 용돈 주려고 아껴왔던 돈으로 제대로 된 옷을 샀더니 기분이 정말 달라졌어요. 거울 앞에 서서 새 옷을 입어보니까 나도 아직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오늘 뭔가 다르네. 머리도 새로 했고 옷도 새로 샀고 정말 젊어 보여.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남편도 저를 그냥 아이들 엄마,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봤던 것 같은데 이제야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봐주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노래교실에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잊고 살았거든요. 함께 수업 듣는 분들도 다 제 또래였는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노래 선생님이 어머님은 정말 노래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조금만 더 연습하셔서 음반 내셔도 되시겠어요 하고 칭찬해 주실 때는 정말 기뻤어요. 자식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잘하는 게 있구나 싶어서요. 주 2회씩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제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노래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가끔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야외로 놀러도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 생각보다 정말 좋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교 산에 오르면서 자연도 만끽하고 운동도 되고 동호회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특히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볼 때면 마음이 정말 시원해졌어요. 평일에도 취미 생활을 하고 주말에도 제 일정이 생기다 보니 자식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자식들 걱정만 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제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과의 연락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무조건 받고 제가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그랬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었어요. 딸이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바쁘다니 뭐가 바빠요? 엄마도 할 일이 있어. 지금 노래교실 수업 중이라서 나중에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렇게 말하고 끊었더니 딸이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엄마 요즘 노래 배우신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재밌어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엄마 조심하세요. 산에서 다치면 안 되니까 하며 걱정해 주기도 하고 어떤 산에 다녀오셨어요? 하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뭔가 자식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지난달 가족 모임에서였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요즘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내 목소리 칭찬하셨다는 얘기, 다음 달에 있을 노래자랑 준비 얘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또 그 얘기네. 엄마는 맨날 노래 얘기, 등산 얘기만 하시네. 며느리도 웃으면서 거들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전화드려도 항상 어디 나가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큰아들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또 옛날 얘기 시작하시는 거 아니죠?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터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위축되거나 아 그래? 그럼 다른 얘기 하자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한 가지 분명히 말할게.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의 엄마야. 너희를 낳고 기르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고 너희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리고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큰아들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옛날 것이라고 해서, 내 취향이 구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나도 한 명의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저희가 언제? 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참았어. 너희들이 바빠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내 나름의 삶을 살고 있어. 제 목소리가 점점 힘이 들어갔어요. 앞으로는 서로 예의를 지키자. 나는 너희들한테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을게. 너희들 일에 간섭하지도 않고 매일 안부 전화하지도 않을게. 대신 너희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내가 하는 말을 또 시작이네 하면서 무시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비웃지도 마.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님,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뜻이 어떻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희들이 실제로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고.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자식들이 이런 저를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항상 그래 하고 넘어가던 엄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이 나 자신을 무시당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지내자. 그날은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끝났어요. 자식들도 별다른 말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들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만 쳐다보더라고요. 식사도 어색한 분위기에서 끝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솔직히 그날 밤에는 제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후회도 됐어요. 혹시 자식들이 더 멀어지지 않을까? 나만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었고요. 하지만 며칠 뒤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그날 말씀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정말 너무했어요. 딸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꾸 옛날 얘기하고 요즘 세상 모르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무시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얘기들 더 관심 갖고 들어볼게요. 그 다음 주에는 큰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그날 일로 아내랑 많은 얘기를 해봤어요. 저희가 정말 엄마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요리해 주시고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을 구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자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노래를 배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등산을 하면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얘기해 줬어요. 자식들도 그제서야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예전처럼 네 하고 대충 듣는 게 아니라 그 노래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등산 동호회 사람들은 다 엄마 또래세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었어요. 며느리도 어머님 노래 자랑할 때 초대해 주세요. 저희도 보러 가고 싶어요 하고 말해 주었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 다음 추석 때였어요. 예년처럼 명절 준비를 하는데 자식들이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은 배달로는 절대 먹을 수 없죠.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예전처럼 엄마, 또 시작이네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 의견을 묻기도 했고요. 지금은 정말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이 저를 그냥 엄마가 아닌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냐, 건강은 괜찮냐, 회사 일은 어떠냐 물어봤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전화해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노래는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 안부를 물어봐요. 딸은 이제 연애 고민이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해요. 예전에는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몰라요 했는데 이제는 엄마 조언이 정말 도움이 돼요. 엄마가 살아온 경험이 소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는 딸이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었다면서 전화로 1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제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줬더니 정말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말씀대로 했더니 상황이 많이 나아졌어요. 역시 경험이 많으시니까 다르네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심하다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해요. 제가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보고 실제로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며느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대화해요. 가끔은 시댁 생활하면서 힘든 점들을 털어놓기도 하고 제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하며 이해해주면 정말 고마워해요. 어머님,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편 안 들어주시던데 어머님은 정말 달라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이 활기차졌고 자식들 용돈 주려고 아껴왔던 돈으로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요. 좋은 등산복도 사고 외출복도 장만하고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괜찮은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처음엔 남편이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냐 했는데 제가 당신도 골프 치러 다니잖아. 나도 내 취미 생활할 권리 있어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식들에게 보여줬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엄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활발하신 줄 몰랐어요. 정말 멋져요.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보며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희도 기뻐요. 엄마를 보면서 저희도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줘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와요. 명절이 아니어도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가 만든 음식 먹고 싶어서 하며 찾아오기도 해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자식들에게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경험을 보면서 깨달은 건 문제는 자식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물론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처럼 자식들에게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정작 자신은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 뒷바라지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꿈과 취미,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어머니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존중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부모를 보면 자식들도 달리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저런 분이셨구나. 우리 엄마도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식들이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을 할 때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알겠는데 나는 너희 엄마야.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자칫하면 자식들이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용기가 결국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하십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한 송이의 마음꽃이 당신 마음에도 피어나길 바라며 함께 걷는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인생동행이었습니다.